네, 뭐 어제는 잠깐 쉬었는데 오늘 또 오니까 지수가 또 빨갛게 올라와서 우리 또 정수연 아나운서의 그 빨간 옷과 함께 장의 분위기가 화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목들도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종목도 있어서 관심을 좀 두어야 될 그런 시점이고, 이제 그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은 그쪽 테마가 이제 꺾이기 때문에 IT나 콘텐츠나 이런 쪽에 또 새로운 테마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무릎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그 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관련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 새로운 섹터가 또 있죠.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경합주 두 개를 넣어놨는데, 현대로템과 오늘 남광토건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현재 6% 이상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석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경협주가 새로운 정치 테마, 정책주로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보유 종목들 리뷰 한번 가고 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그 소개드릴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소개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이제 가격 상승 상태로는 뭐 11%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고가 갱신을 계속해 가다 오늘 잠깐 쉬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5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약간 경기 방어주의이기도 하고 또 실적주의이기도 한 그런 상태라서, 이 뭐 IT나 이런 뭐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갈 때 잘 안 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섣불리 잘라버리면은 이 종목들 나중에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카페24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카페24는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사실 그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많이 갔는데, 이 카페24는 과거에 많이 갔던 그런 부분이 여기 있죠. 2018년도에 무려 10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 정확하게는 10만 원 갔다가 만 원 됐다가요. 깔끔하게 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의 1 토막 2년 동안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바닥을 지금 만들면서 턴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소위 이 최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 마케팅, 소위 컨설팅을 포함한 플랫폼을 파는 회사라서 앞으로 이제 이 종목 경기 방어주에 속하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고 보고요. 실적도 뭐 올해 내년에 한 50%, 60%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최근에 기록한 고점은 다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드릴 종목 소개를 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 쪽에서도 콘텐츠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순환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가던 종목 중에서 메타버스가 멈추게 되면 다음에 올라올 섹터가 뭔가를 저는 고민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16,100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사이버원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뭐 넘버원도 아니고 사이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뭐 넘버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정보 보안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정보 보안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5월에 있었죠. 당시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했던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 섹터 중에 뭐 2차전이나 반도체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몰랐던 섹터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전이었고요.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박이 났죠. 그러면 그때 같이 멘트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항상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제 우등생들의 그 강점은 행간을 잘 읽죠. 밑줄 밑에 살짝 가볍게 쏘는 걸 잘 기억하고 또 정리하는 친구들이 좋은 그 성적을 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이랑 협력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통신과
그리고 양자암호입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미국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면서 보안을 얘기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국정원까지 뚫리고 우리 원전이라든지 전투기 사업을 하는 데까지 지금 뚫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통신 시스템이나 정보 보안 시스템으로는 중국의 해킹이나 북한의 해킹이나 러시아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 보고 우리가 이제 양자암호 기술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이 삼성전자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수준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정보 보안 쪽에 특히 양자암호와 관련된 그런 섹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사이버원인데 그럼 이 회사는 뭐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상당히 정보 보안 쪽에 일을 하는데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만 컨설팅 비즈니스 보안 관제라고 돼서 관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소위 그 공항에 가면 항공 관제라고 얘기를 하죠. 보안 시스템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대안을 제시해서 항공에 이제 이착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제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기업의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 보호 솔루션도 있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관제 시스템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들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좀 집중된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그 IT주들을 볼 때는 기술적 베이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최근의 실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은 2017년도에 190억, 지금은 206억이지만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해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핵심 솔루션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작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의 앞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갈 때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이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 ROE라고 그러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20, 15, 작년 1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작은 회사이지만 신규 등록 종목이지만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는 오늘 종목은 꼭 넘버원이 아니라 사이버원입니다. 자, 그러면 백악관이 지금 그 사이버 공격 배후로 어디를 지목하고 있냐면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계속 사이버 쪽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국방이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나 IT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킹을 하니까 EU와 일본까지 가세해서 중국의 이런 모습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제재 조치에 들어가지만 포인트는 규제나 제재만으로 해결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에 있는 보안 시스템으로는 소위 해킹이나 이런 데 거의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보안 부분에서 강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을 지목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론 이제 보안 쪽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안철수 연구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부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보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통신 기술이라는 측면 하드웨어 보안에 우리가 강하다라는 점, 또 양자 컴퓨팅 이런 쪽에도 이제 삼성전자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드웨어 강하면 또 소프트웨어도 따라가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문제 제시는 앞으로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정보 보안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이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부분의 이슈가 불거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대선 이슈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잠깐 보면 미군의 실험실 조사 요구에 중국 1천만 명 청원, 미국의 IP 공격도 했다. 이런 미국 IP에서도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 중국이 사실상 사이버 보안 쪽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정보를 빼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를 공격해야 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산뜻하게 네. 새로 네.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보게 되면 드림 스큐리티라든가 네. 아니면 라운시큐어, 네. 그리고 KSI,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은 좀 받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봤을 때도 네. 이제는 좀 상승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오늘 뭐 보게 되면 한국전자인증이 강하게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참 좋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원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네. 좀 더 추세적인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 네. 사이버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좋은 질문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보안주들 많이 알아요. 아마 우리 이 박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오래된 보안주들은 좀 많이 아는데 여기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차별화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이제 수익 모델 자체가 관제 시스템이라는 이렇게 항공 관제탑처럼 이렇게 종합적인 플랫폼적인 모니터링이나 이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종목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제 신규 종목들의 상승 트렌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보던 종목인데 뭐 어느 날 보니까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100%씩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신선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다. 요즘에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죠. 1차 목표치는 2만 원, 2차 목표치는 3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13,500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